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인은 서로 속이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다. 이건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한국인들끼리 서로 속인다는 거예요. 도산 선생님은 한국인의 도덕성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질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도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강의에선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다음 강의에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전 중국에서 5년 정도 거주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도덕성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낮다는 걸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처음 살게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TV였었는데요. 그래서 TV를 사러 까르푸르라는 대형 마트에 친구와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TV를 구경하다가 LG TV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더 싼 중국 브랜드 제품들이 있긴 했지만 제 지인들이 중국 제품들은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몇 년 쓰다가 반드시 고장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대형 마트에서 TV 같은 전자제품을 사면 무료로 집까지 배송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중국인 배송 직원들이 배송 중간에 TV를 중고 제품으로 바꿔서 배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TV를 직접 들고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갔었어요. 전 그때 중국에선 이런 대형마트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버스에서 애플 아이팟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음악에 심취해서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버스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음악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아이팟을 확인해 봤더니 이어폰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아이팟만 사라진 거예요. 아이팟만 누가 쏙 빼가버린 거죠. 중국에선 이런 도난 사건은 아주 일상다반사예요.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선 스마트폰 도난 당하는 건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중국에서 뒷주머니에 스마트폰 넣고 다니는 건 내 스마트폰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하는 거랑 아주 똑같은 일이에요. 한국에서도 우린 중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생김새가 다르긴 해서 자세히 보면 중국인인지 아니면 한국인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저 사람 무조건 중국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100%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중국인들은 백팩을 뒤로 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맨다는 거예요. 왜 백팩을 앞으로 맬까요? 그렇게 백팩을 매면 모양도 정말 안 예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안 예쁘잖아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팩을 앞으로 매는 것은 백팩을 뒤로 매게 되면 가방 안에 물건들을 누가 훔쳐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한국에 관광하러 오는 중국인들은 한국에서까지 백팩을 앞으로 맬 필요는 없는데 여전히 백팩을 앞으로 매는 이유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인 것이고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해도 그런 습관을 한순간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중국에서 살면서 전기 바이크를 샀었어요. 중국인들은 전기 바이크를 정말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중국에서 전기 바이크는 가격이 싸기도 하고 편한 이동수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기 바이크를 사는 족족 도난당하는 거예요. 전기 바이크 안엔 커다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배터리가 가져가기 편하고 비싸기 때문에 그 배터리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너무 화가 나서 아예 오토바이를 샀었어요. 오토바이를 사면 도난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토바이를 산 지 한 달 만에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누가 아예 오토바이를 통째로 가져갔더라고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통째로 가져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중국의 아파트 단지는 한국이랑 달라서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함부로 단지 내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선 아파트 관리 직원들이랑 오토바이 도둑들이 서로 짜고서 그렇게 절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관리 직원이 아파트 단지 내를 돌면서 뭔가 훔쳐갈 게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정보를 도둑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들한테서 일정의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그 오토바이를 도난당하고 나서부터 중국에선 전기바이크든 오토바이든 간에 안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중국에선 집안이 아닌 집 밖에 내 물건을 놔두면 그게 내 소유의 물건일지언정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밖에 있는 이상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식당이 건물 꼭대기층인 5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엘리베이터로만 올라갈 수가 있었던 식당이었어요.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긴 했는데 그러려면 건물 뒤로 한참 돌아가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참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거의 20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밀치더니만 새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 바로 앞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밀린 후로 또 사람들한테 밀려서 제가 못 탄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순식간에 타버리니까 못 탔어요. 그렇게 연속으로 3번인가 못 탔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전 친구들이랑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국경절에 차를 타고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차로 한 2,000km 정도 왕복해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7건이나 눈으로 목격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운전하는 건 중국인들에 비하면 진짜 양반이에요. 끼어들기는 예사고요. 중국에서 갓길이 아니에요. 갓길은 추월차선이에요. 깜빡이도 켜지도 않고 완전 험하게 운전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중국에서 살면 교통사고 보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운전자들이 신호등은 거의 안 지킵니다. 정말 복잡하고 큰 도로에서는 지키는데 웬만한 도로에선 안 지킵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 규모 2위 대국이고 발전하는 나라라고 해봤자 전 중국이란 나라에서 다시 살기가 싫어요. 거기서 모든 걸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되면 불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면 다시 말해 사기를 당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 기분이 오래 갑니다.